네, 반갑습니다. 2월 16일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뜨거! 네, 종목 분석. 네, 로봇 종목과 바이오 종목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봇주, 바이오 종목, 그 다음에 플러스 조선주,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유리기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로봇과 바이오 쪽에 집중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로봇주는 지난 주말에 약간 특이한 상황을 보여줬었던 종목들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거 사실 대장이잖아요. 로봇 대장. 로봇 대장인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들어왔을 거예요. 자, 이 종목에도 약간 실현의 구간은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처럼 조선주처럼 이렇게 과매수 국면들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과매수 국면 유지가 돼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매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 자, 지난번에 외국인 매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 조금 나왔는데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약한 박스권, 이 고점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인데, 자, 보통 이런 상황은요,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이 가격대를 유지하게 되면서 옆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자,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1월 말에 한번 주가가 살짝 들어오면서 과매수 국면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반등 치고 나가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이 향후 주가도 옆으로 조금 더 또 진행이 되면서 이런 과매수 국면 해소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은 레인보우. 이거는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네. 예전부터 말씀 많이 드렸고, 이제 삼성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2022년, 2023년도. 네. 요 시점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레인보우가 등장하면서부터, 뭐다? 이거는 로봇은 다 끝났다. 레인보우에 집중하면 된다. 이게 이놈이 대장이다. 왜? 삼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런 결과물들까지 다 나왔죠. 그래서 자회사까지 편입이 되면서 원래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가 지금 사실 돈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우리 아빠가 부자라면, 네. 무슨 상관?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시너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동로봇 아시죠? 그 다음에 이족보행. 협동로봇은 원래 두산인프라가 이제 탑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족보행 관련한 그런 로봇. 요즘에 이제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기도 합니다. 로봇팔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런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을 굉장히 키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거,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다는 거죠. 조금 부담돼, 네, 이런 느낌들 좀 가질 수 있겠는데, 부담이야 뭐 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요, 이렇게 수급상에서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위쪽 라인에 형성된 이 박스라고 그랬죠? 요거 넘어가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 더 가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도 변곡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변곡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횡보로 늘어지면서 이 이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거나, 지금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기간 조정이든 단기 조정이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 버린다라면 상관없겠지만,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조금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대는 21선 조금 더 위쪽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33만 5천원 정도가 이제 변동성 구간이 되는데, 현재 40만원 가격대에 비하면은 거의 20% 가까이 되죠. 한 16%, 17% 되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직전에 형성된 지지 라인이 있죠. 37만원을 지지선으로 잡고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 횡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호재성 재료가 좀 붙어지면 그냥 돌파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워낙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단기간에 망할 거다, 조정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 판단되고요. 매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매수를 한다고 해서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저거 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잖아요.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한다. 약간 불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매수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들이나 저점 지지, 저항대, 돌파 구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두산로보죠. 두산로보틱스는 2인자예요. 2인자. 2인자라서 2등은 조금 서러운 경우가 많이 있죠. 항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럽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제 이 두산로보 같은 경우도 직전 매물대를 넘어가야 되겠죠. 75,000원. 75,000원을 넘어가야 되고요. 지금 산업용 협동 로봇 이쪽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의 네, 탑이죠. 네,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로봇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본다라면은 야, 요것도 조만간 뜨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다행인 거는 뭐예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는 다른 점은 레인보우는 많이 떴지만 두산은 뜨지 않았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지금 삼성 쪽으로만 집중된 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삼성 쪽으로 집중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로봇 테마가 다 같이 움직인다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두산이 안 가고 백이겠습니까? 자기만 안 갈 리는 없죠. 그 다음에 얘도 그래도 한타거리 하는 거잖아. 이 동네 이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방귀깨나 끼는 종목인데 나를 빼놓고 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문제는 75,000원이라는 저항대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수하셔도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가급적이면 7만원 아래쪽 공략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7만원 아래쪽으로 공략 포인트 잡으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대신에 지금은 비중이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75,000원을 넘기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에브리바디가 네, 빅엿을 먹게 되는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75,000원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비중을 늘려가시면 되는 거니까 초기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중 작게 진행하시고요. 75,000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도 지금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이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저항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때리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루한 장이죠. 그러니까 지루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짜증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로봇 산업이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매수 의견까지도 같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이 예쁜 종목을 한번 볼까요? 유진로봇. 네. 이것도 잘 간다, 그죠? 잘 가. 유진로봇도 잘 가고 있어요. 이거 자율주행 로봇, 청소 로봇, 뭐 물류 로봇,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청소 로봇 쪽이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연관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었죠. 자율주행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좀 네,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착호하시면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약간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21선 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 다음에 거래량은 점점 증가하는 모습들.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각도가 조금 살아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정이 들어오는 라인대를 한번 잘 보세요. 이쪽 라인대를 보시면 저항대에 대부분 부딪혀요. 네, 저항에 대부분 부딪히는 모습이고, 이번에도 이제 저항대 살짝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만원대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자, 이 구간에서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서 세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격을 조금 싸게 사서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지지선은 일단 8,000원대 라인 이고요. 조금 더 가격을 싸게 본다라면 한 7,000원까지도 확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에 매수가 만약에 된다면 10,000원 넘어갔을 때는 수익률이 상당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갖고 계신데 저는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매도는 지금 하실 필요가 없죠. 매도하실 필요 없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살짝 이격이 벌어진 것 같지만,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이평선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추세 자체도 잘 유지되고 있고요.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은 버리건 없어 보입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로봇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 정도 보고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를 먼저 또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제에서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게 삼성바이오. 얘는 어쩌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이죠. CMO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 제약사하고 1,000억 원대 이상의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도 체결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고가 패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매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외국인들 매도가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추세가 25일선 따라서 계속 기준점 잡고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21선에 따라붙고 있어서 이격도 좁은 상태에서 5일선 기준을 병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된다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21선 근처 까딱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지라인대가 11만원 정도 되긴 하는데 110만원이요. 110만원 정도 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와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다만 이 종목의 가장 유일한 문제는 뭐냐?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 만약에 주가가 또 올라가가지고 신고가 또 만들었어? 그럼 이격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기관은 오히려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직까지도 외국인이나 기관들 쪽에서는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더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떨궈져가지고 내려간다든지 이런 형태의 느낌들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딩이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 홀딩,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110만원 정도가 좋긴 좋은데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가격대 변동성을 보면은 한 6, 7%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11만원 정도 일단 1차적인 지지선이니까 그 정도 즈음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그 정도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그대로 유지 이렇게 가시면 되고 지지선은 110만원 정도 잡혀있다. 뭐 이거는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라고 깔만한 것도 없고요. 목표주가 어디에요? 모르겠고요. 네, 목표주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신고가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다 살리고 있고 또 이게 바이오 테마주들이 뭐 어느 한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이쪽으로 좀 쏠려 들어오는 그런 형태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조금 유인하는 그런 종목군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당장은 네, 주가가 밀릴 것 같아 보이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고가가 계속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 조정이 조금 나올 것인지 그 여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점에서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진단 드렸을 때 여기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재미없을 거다. 네,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뭐 주가가 뭔 재미가 있겠냐.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이렇게 마탱이 가다가 오래 들어서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공매도가 이제 4월달부터 시작이 될 건데 공매도의 타겟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시고 아직은 멀리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편안하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는 110만원 정도 왔을 때 최소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 정도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알테오젠.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 대장이잖아요. 코스닥 대장이고 알테오젠이 그 피하 주사 체형 변환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 안 죽네요. 안 죽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 피하 주사 제형 개발 기술 이전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반기 안에 통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버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작년 11월 달에 한번 크게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는데 추세가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코스닥 쪽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는 형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장기평선까지 깨고 내려가서 추세를 뒤집어 엎었던 이런 패턴이 다시 살아나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야, 힘이 세긴 세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역시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고점, 즉 박스로 치더라도 상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없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기는 애매합니다. 즉 매수로 들어가기는 애매하고요. 만약에 주가가 35,000원까지 35만원까지 밀린다라면 그래도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여기 30만원 초입까지 밀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받고 반등 나가는 것까지 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9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30만원까지 밀리면은 30%가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열받죠.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네, 안 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장기 플랜을 세우려면은, 이제, 피아 주사, 네, 이쪽에 대한 그 글로벌 제약사와의 어떤 이야기들, 요런 계약이 잘 성사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거 성사되면 또 주가 한번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홀딩 더 보세요. 그리고 신규 접근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정도 보시고 지지라인 때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요거는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HLB요. 요것도 지금 보면은 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작년 여기 요 시점에서부터 재미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거 FDA 승인 신청한 게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보류됐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난리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평선 다 끌어모았습니다. 자, 요걸 다시 얘기하면은요, 지금 이 HLB라는 이 종목이 조정받을 거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조정받을 거 다 받았으면 이제 올라가도 되느냐? 올라가도 되는 위치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제시할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리보세라닙 이름 되게 어려운데 리보세라닙 요거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기업, 요걸 이제 만드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FDA 승인 이런 얘기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잡음이 좀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이제 또 얘기가 다음 달, 다다음 달인가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나올 때 또 들썩들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숨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상향 패턴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 매수 의견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살짝 들어와주면 가격대가 얼마쯤 될까요? 네, 여기 7만 한 8천원쯤 되겠네요. 요 정도 들어왔을 때 한 번씩 매수해 주는 거, 코드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죠, 위쪽에 저항도 만만치 않고요. 이게 과연 새로운 어떤 추세로의 어떤 가능성을 크게 열어줄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안 살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격도에 대한 부분과 추세의 어떤 변환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큰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아직은 추세 전환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죠. 올라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홀딩 유지하시는데,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다 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핫뜨거 종목, 로봇과 바이오, 이렇게 해서 총 6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남은 휴일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우리는 파이팅 또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